12번 문제. 상법상 위험 변경 증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생명보험계약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실은 상법 제652조 소정의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죠. 해설에 보시면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니라죠.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현저하게 위험이 변경이 증가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번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2번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요. 3번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에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축 또는 개축 공사를 하였다면 이는 위험 변경 증가에 해당한다. 그렇죠? 12번 문제. 손해보험 계약에서 실손 보상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어라. 정답은 가, 다, 라죠.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먼저 선의의 중복보험에서 비례주의. 우리 보통 중복보험이 되면 비례 책임으로 분담하는 거는 계속 이때까지 문제풀이 하면서도 많이 봤잖아요. 계산 문제에서도. 이런 것들은 다 이중이득을 못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가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감가상각된 금액을 감가상각되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제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이제 보상하는 게 신가보험입니다. 그리고 잔존물 대위, 손해보험 계약에서 잔존물 대위란 상법에서 이제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잔존물 대위하고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갖는 그 권리를 취득하는 청구권 대위를 통해 가지고 이중의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그러니까 실손 보상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거죠. 선의의 초과보험. 초과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할 경우를 말하는데 손해보험에서 이제 실손 보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 기평가보험. 기평가보험은 이것도 앞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기평가보험은 보험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계약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니까 실손 보상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맞죠? 13번 가겠습니다.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동일한 보험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개의 피보험 이익이 존재할 수 있으나 각각의 피보험 이익의 귀속 주체는 동일해야 한다. 아니요. 귀속 주체는 달라도 됩니다. 해설에도 보시면 피보험 이익의 귀속 주체는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동일한 화물에 대해서 송화인과 운송인이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 목적은 동일하죠. 그런데 피보험 이익은 송화인은 소유자로서의 이익, 운송인은 배상 책임 불발생의 소극적 이익으로 피보험 이익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둘 다 피보험 이익의 귀속 주체가 다르죠. 1번 손해보험 계약에서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 이익이 소멸되면 보험 계약도 종료한다. 그렇죠. 2번 현존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장래에 속하는 이익이나 조건부 이익이어도 보험사고 발생 전까지 확정될 수 있다면 피보험 이익으로 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상법에서는 피보험 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죠. 맞습니다. 14번
보험 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이 계약 당사자 간의 협정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앞뒤가 바뀌었네요. 계약 당사자 간의 협정 보험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상법 제670조 단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바뀌어서 나왔네요. 이게 틀린 부분이고요. 1번 보험 가액은 피보험 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이다. 정확합니다. 정의가. 피보험 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이다. 2번 보험 가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법률상 최고 한도액이다. 이것도 맞고요. 4번 운송보험의 보험 가액은 운송물을 발송한 때와 고소의 가액 이외에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 비용도 포함한다. 이것도 맞고요. 15번 보관자의 책임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죠. 보관자가 보험 계약자가 되고 소유자가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다. 보관자의 이 책임 보험은 보관자가 보험 계약자이자 동시에 피보험자입니다. 1번 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해서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를 말한다. 이게 보관자의 책임 보험입니다. 3번 물건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를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맞죠? 직접 청구권.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 상법 725조에 나와 있죠. 4번 보관자 책임 보험은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이다. 그렇죠. 보관자 책임 보험은 물건의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닙니다. 보관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기를 위한 책임 보험입니다. 16번 상법상 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소급 보험 계약에서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초회 보험료가 납입되기 전에도 청약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아니죠. 초회 보험료가 납입이 되어야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가 됩니다. 소급 보험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1번 소급 보험 계약에서는 보험 기간이 보험 계약 기간보다 장기이다. 맞죠? 여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보험 계약 기간은 보험 계약이 성립해서 소멸할 때까지 기간이 보험 계약 기간이고 보험 기간이란 놈은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걸 도표를 그려보면 계약이 요날 성립을 했어요. 요날 성립을 하고 어느 날 소멸을 하겠죠. 그리고 소급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성립된 날 전에 일정한 날 기준으로 소급해서 요 기간까지 이제 보험기간으로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보험기간입니다. 보험기간. 한마디로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이죠. 근데 성립과 소멸한 보험계약기간은 요만큼이죠. 즉 소급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1번 요 부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보험계약기간 2번보다 더 장기이죠. 맞습니다. 2번 승낙전 보호제도가 적용될 경우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장기이다. 이것도 맞죠? 이것도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승낙전 보호제도는 상법 제638조의 2 여기에 명시된 승낙전 보호제도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보험계약의 승낙 전이라도 혹시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장기입니다. 승낙점 보호제도도. 3번,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기간과 보험계약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봤죠? 승낙점 보호제도라든지 소급보험에서 반드시 일치하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7번,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간접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을 먼저 보시면 직접 의무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불이행 시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간접 의무는 이행을 강제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간접 의무는 계약 해지를 통해서 보험 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접 의무에는 고지 의무가 있고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또는 위험 유지 의무, 이런 것들이 다 간접 의무입니다. 이제 정답을 보시면 간접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 했죠? 청구할 수 없다. 1번 직접 의무와 구별되는 의무다. 맞고. 2번 간접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상대방은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강제할 수 없다고 했죠. 다만 그냥 계약 해지를 통해서 보험 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번 간접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자는 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건 맞죠? 계약 관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18번 공동 불법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험자들 상호 간의 손해 방지 비용의 상한 의무는 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 아니죠.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습니다. 공동 불법 행위로 말미암아 공동 불법 행위자 중 1인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그 손해 방지 비용은 자신의 보험자 있죠. 그 공동 불법 행위자 중 1인 그 사람의 자신의 보험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해서도 손해 방지 비용에 해당합니다. 공동 불법 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그와 보험계약 관계가 없는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들이 지출한 손해방지 비용의 상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 간에는 손해방지 비용의 상한 의무에 관하여 공동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와 마찬가지로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 불법 행위자 중에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 비용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그 손해방지 비용을 상환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또 지문에 다 나옵니다. 1번 공동 불법 행위자 중에 1인에 대한 보험자로서 자신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 비용을 모두 상환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했죠, 제가. 2번 공동 불법 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그와 보험계약 관계가 없는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들이 지출한 손해방지 비용의 상한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고 했죠. 4번 피보험자인 차량 소유자의 관리상의 과실과 그 차량의 무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소유자인 피보험자의 보험자가 무단 운전자의 부담 부분을 배상을 하면 보험자는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무단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19번 가겠습니다. 19번 자동차 보험계약상 기명 피보험자,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죠. 실제 차주가 지입한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차주가 기명 피보험자이고 지입한 회사는 승낙 피보험자이다. 바뀌었네요. 실제 차주는 승피고 지입한 회사가 기피죠. 1번 기명 피보험자는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 보험계약자가 지정해서 보험증권 기명 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그렇죠. 3번 경찰서 소속의 관용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 시 경찰서장을 피보험자로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피는 국가이고 경찰서 직원은 승피다. 맞죠? 4번 자동차를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매도인이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매수인이 보험자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명 피보험자 명의를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 명의인으로 하였다면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매수인이다. 맞죠?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매수인이 기피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합니다. 20번 피보험자의 감항능력 주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적하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 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면책된다. 적하보험 적용 안 됩니다. 이거. 선박보험, 운임보험에서는 감항능력 주의 의무 위반으로 생긴 그 손해는 보험자는 면책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상법 706조 제1호에 나옵니다. 해설에도 있네요. 상법 제706조 1호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 면책 규정으로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적하보험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1번 보험증권의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하는 규정과 아울러 가망증명서 발급을 담보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맞습니다. 2번 당사자들이 약정을 통해 가망능력 주의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 내용은 효력을 갖는다. 그렇죠. 상법 제663조 단서 규정을 보면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분리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상보험 약관으로 만약에 상법의 규정과 달리 규정을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관 규정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 표현이죠. 3번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는 발항 당시에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면책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